한국 백화점 주식. 요즘 말들이 많죠. 파티는 끝났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어쩌면 시장의 통념을 뒤집을 만한 반론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목소리는 거의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올랐으니 이제 랠리는 끝났다. 이게 바로 월가의, 아니 여의도의 중론이죠. 다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사실 시장에 이런 비관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보세요. 2026년 들어서 롯데쇼핑, 신세계, 코스피를 가뿐히 뛰어넘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으니까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는데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시장이 내놓는 논리도 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작년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 그 높은 기준점이랑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기저부담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관광객 특수도 이제 성수기 지났으니 꺾일 거라는 분석이 힘을 더하고 있고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게 그냥 단순한 경기 순환 사이클이 아니라 한국 소비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라면 그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도발적인 가능성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시장은 뭘 잘못 보고 있는가? 둘째, 그 판에 뒤집을 첫 번째 게임 체인저, 소득혁명. 셋째, 두 번째 게임 체인저, 인바운드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장의 오판. 지금 시장의 시각이 혹시 너무 눈앞의 것만 보고 있는 근시안적인 건 아닌지 한번 따져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조심스러운 데에는 다 타당해 보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부담스럽고 계절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도 좀 그렇고요. 하지만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는요. 시장은 종종 분기 실적이라는 아주 단기적인 지표에 매몰돼서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파도를 놓치곤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렇다면 시장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첫 번째 거대한 동력은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우리 모두의 지갑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종의 소득혁명입니다. 644조 원. 자,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우리나라 소비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죠.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이건 폭발적인 도약이죠. 2025년에 305조 원이었던 게 2026년에는 644조 원, 거의 2배 이상 뜰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결국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업 이익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천만에요. 바로 우리 지갑과 직결됩니다. 단적인 예로 SK 하이닉스 한 곳에서만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이 무려 19조 원입니다. 이 돈 다 어디로 갈까요? 상당 부분이 소비, 특히 갖고 싶었던 것들을 사는 프리미엄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국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두 번째 혁명은 바로 바다 건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힌트는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찾는 핵심 관광객, 바로 중국과 홍콩에서 온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1인당 소비력은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들에게 여행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관광이 아니라 바로 쇼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인용구를 한번 보세요. 몽클레르 같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아예 대놓고 의도적으로 한국을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 성지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한국 시장만이 가진 구조적인 해자, 모트가 있다는 건데요. 유럽이나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명품 매장 대부분이 백화점 안에 집중돼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마어마한 소비력을 가진 관광객들의 돈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백화점이라는 하나의 깔때기로 빨려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혁명이 합쳐졌을 때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이 길을 걸었던 일본의 경험 속에서 그 플레이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상관관계는 거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일본 백화점 주가는 외국인 매출 비중과 거의 완벽하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관광객 소비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 백화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피크일 때 15%까지 치솟았는데 지금 한국은 고작 6% 수준이라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의 길을 따라간다면 아직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이른바 룸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업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대표 백화점은 주가가 가장 뜨거웠을 때 미래 이익의 25배까지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한국 백화점들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상승 잠재력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 자료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백화점 주식의 강세는 반짝하고 끝날 단기 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혁명과 인바운드 혁명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이 성장 사이클을 최소 2027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전망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힘, 두둑해진 지갑이 이끄는 소득혁명. 둘째, 밖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막강한 구매력의 새로운 관광객들이 일으키는 인바운드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과거의 지도. 바로 일본의 청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막 서막이 오른 몇 년짜리 거대한 성장 스토리 앞에서 모두가 몸을 사리고 신중해야 하는 지금, 이야말로 시장의 편견을 역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어쩌면 기회의 가른 이름은 아닐까요?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